있어요. 즉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8, 90% 오는 요요가 3, 40% 정도밖에 안 왔어요. 즉 적절한 개입과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안녕하세요. 아크러니원 임주혁 원장입니다. 힘든 감량을 잘 끝내신 분들 많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10% 이상 감량하고 쭉 유지하는 사람이 전체 15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감량과 유지가 어떻게 다른지 2023년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린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구가 권위자분이 리뷰를 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쓰면서 이 연구 저 연구를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대사와 호르몬 변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량기와 유지기 둘 다 해서 우리 몸은 식욕이 올라요. 소비도 조금 감소는 해요. 그런 식으로 대사 변화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지표 몇 개만 살펴보면 유지기와 감량기는 대체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 코티솔은 차이가 있고, 안정시 대사량, 렙틴, 즉 식욕 억제 호르몬, 그리고 포만감이 유지기에는 조금 덜 줄어들고 배고픔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덜 상승을 해요. 본래 감량기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렙틴이 감소하고 포만감이 떨어지고 배고픔은 증가하는데, 유지기는 덜 하긴 해요. 먹을 거를 좀 더 찾고 에너지 소비는 좀 아끼는 쪽을 원한다는 거죠. 감량이 끝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식이 조절에 대한 긴장이 풀리잖아요. 우리 몸이 아직은 좀 더 살찌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지면서 체중이 재증가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량 유지의 유전자 차이도 있어요. 작용하는 유전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연구 결과 NEGR1이나 PPARG 같은 몇몇 유전자는 감량과 유지 모두에 관여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그 외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감량과 유지 중 한쪽에만 영향을 줬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유지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감량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 분리된 과정으로 인식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표현형은 뭐냐면은 유전자와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실제 반응이에요. 여기서는 식사 습관, 스트레스 반응, 수면, 포만감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현형 지표를 분석해서 어떤 표현형이 성공적인 감량과 유지에 각각 연관이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배고픔을 자주 느끼면 감량에는 방해가 되었지만 유지 성공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렙틴 수치도 감량이 많이 될 때는 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지와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도 좀 신기하죠. 재밌는 거는 감량이랑 유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체지방량이랑 식이 제한이라는 지표였는데, 지방이 많은 분들이 감량도 잘했는데 유지도 잘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량 잘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뭔가 더 작용해가지고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잘 뺀 만큼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마음이 좀 강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그만큼 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동기로 좀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식이 조절 잘하면은 감량과 유지 모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유지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과정에서는 식이 조절로 하건 아니면 운동으로 하든 약물을 쓰든 감량 곡선은 비슷해요. 그러다가 6개월쯤 되면은 정체기가 오고 그 뒤에는 체중이 서서히 재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가끔 약 내성이 생겨서 살이 점점 안 빠지고 저 약 내성 때문에 이제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약 없이 했을 때도 이래요. 즉 약 이외의 무언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를 분석을 좀 잘 해볼게요. 일단은 4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유지는 기한이 없는 싸움에서 오는 피로감이 좀 있긴 해요. 감량은 6개월, 3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종종 듣는 질문이 평생 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약간 이런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감량은 성취, 유지는 복구로 느낀다는 건데, 체중 감량은 내가 성공을 한 건 성취인데 유지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살짝 체중이 올라가면은 그걸 실패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약화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유지를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20kg 빼고 7kg, 5kg 1, 2년 뒤에 좀 쪘으면은 그거를 요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칭찬해드리죠. 오, 관리 잘하고 계시고 이 정도는 관리 하에 있다. 변동이 있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금방 빼드리면 되니까 창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지가 줄어들어요. 사실 주변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지는 그게 좀 줄어들고요. 심지어는 예전처럼 먹자고 권유받기도 해요. 너 이제 살 뺐으니까 요즘 먹어도 되잖아,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적 한 번쯤은 유지하신 분들 있을 건데, 그런 말을 주변에 해보신 적은 없죠.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네 번째는 보상은 줄고 노력은 더 들어가요. 유지기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티가 잘 안 나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예요. 노력은 막 드는데 보상이 적어요. 동기부여가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하나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체중이 높은 분들 기억나시죠? 그분들은 유지 자체가 큰 성공이라고 실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도 그렇고, 살 뺐을 때 정말 누구보다 기분 좋게 느끼시고 유지도 잘 하시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시고,
그럼 요요는 무조건 그럼 오느냐, 유지는 결국 못하는 것인지 그렇진 않아요. 실제 연구들 보면은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게 정말 좋아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운동이 감량에는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유지에는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당연히 칼로리 소비를 추가해주면 땡큐죠.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지는 감량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관점의 전환인데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지치거든요. 이제는 끝이야가 아니라 새롭게 내가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기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전문적인 도움입니다. 유지 관리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도움이 돼요. 실제 연구에서는 유지 전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 감량 후 18개월 동안 체중을 더 유지했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활용을 했는데 유의미한 유지 성공률을 보였어요. 즉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80-90% 오는 요요가 30-40% 정도밖에 안 왔어요. 즉 적절한 개입과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지난번에 그리고 또 업로드한 연구 영상 기억하시죠? 표현형 연구, 맞춤형 연구. 처음에는 잘 빠지다가 점점 안 빠져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건데 의사가 개인에 맞게 개입을 했을 때에는 3개월 이후부터 점점 잘 빠지더니 차이가 확 벌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보통은 내가 안 빠지거나 다시 오르거나 이러면은 상담을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그럴수록 맞춤 진료 도와드리고, 앞으로 유지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량한 몸을 잘 지키고 싶은 분들 아크로아니언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요. 주변에 유지를 잘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따뜻한 칭찬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크로아니언 임주혁 원장이었습니다.